안녕하세요. 74세 된 박경희입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가 1시간 거리에 살고 있고요.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참 씁쓸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죠. 남편은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했고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땄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30년을 일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 캘리포니아 부동산 붐을 타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투자를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때 산 거고요. 지금은 둘 다 은퇴해서 소셜 시큐리티하고 저축한 돈으로 살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해요. 아들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요가 강사를 파트타임으로 해요. 손자가 13살, 손녀가 10살이에요. 며느리는 백인 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씀씀이가 컸어요. 비싼 옷이나 가방을 자주 사고 아이들한테도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미국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작년 여름에 생겼어요. 아들이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크레딧 스코어가 좀 안 좋다면서 며느리 이름으로 차를 살 건데 제가 코사이너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반대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대신 제 신용카드를 며느리한테 빌려줬어요. 차 다운 페이먼트 $5,000 정도만 쓰라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꼭 이번 한 번만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0,000가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아니 이게 맞나 싶어서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라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끼고 봤어요. $50,000면 저희 한 달 생활비의 15배가 넘는 돈이에요. 저축한 돈의 거의 4%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까 명품 가방, 옷, 보석, 가구까지 온갖 비싼 물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3,000짜리 핸드백도 있고 $2,000짜리 구두도 있었어요. 저는 평생 $100 넘는 가방을 사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제 카드로 그런 걸 샀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과 밤새 얘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아들한테 조용히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가족끼리 큰일 나지 말고 천천히 해결해 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5,000라고 했는데 $50,000를 썼다는 건 이미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 생일 선물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500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며느리가 네일샵에서 돈을 썼더라고요. 또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1,000를 보낸 적도 있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다른 용도로 쓴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며느리도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켜 달라고 했어요. 은행 직원이 분실신고냐고 물어보니까 분실은 아니고 가족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정지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카드만 정지시켜 달라고 했어요. 카드를 정지시키고 나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왜 $5,000 쓰라고 했는데 $50,000를 썼냐고 물었죠. 며느리가 처음엔 뭔 소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세서를 다 읽어줬어요. 날짜별로, 가게별로, 금액별로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필요한 게 $3,000짜리 가방이냐고 $2,000짜리 구두가 꼭 필요한 거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할머니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 보였나 봐요. 집도 좋고 차도 괜찮은 걸 타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모은 건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모은 건지는 모르나 봐요. 저는 며느리한테 당장 산 물건들을 다 반품하라고 했어요.
반품이 안 되는 건 그대로 두겠지만 될 수 있는 건 다 반품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요. 며느리가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있기도 했고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본인이 갚으라고 했어요. 못 갚으면 아들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요. 며느리가 그때서야 심각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번에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5만 달러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가서 며느리와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말라고 며느리도 처음 하는 실수라고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동안 몇 번 있었던 일이라고요.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놀라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가족 사이에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와서 사과했어요. 며느리와 얘기해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부 물건들을 반품했다고 하더라고요. 2만 달러 정도는 환불받았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3만 달러는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했어요.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갚겠다고요. 저는 고마웠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제 아들이 며느리 잘못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며느리는 그 후로 한동안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가족 모임에 와서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창피하고 미안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가 저한테 제대로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함부로 썼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파트타임 일을 늘려서 아들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며느리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은 한 달에 500달러씩 갚고 있어요. 아직 2년 정도 더 남았지만 꾸준히 갚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매번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훨씬 검소하게 지내요. 가족 모임에 와서도 예전처럼 자랑하는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이나 살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한테도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갖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줬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용돈을 모아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거든요. 사실 그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봐 걱정도 됐고 손자, 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었어요. 명확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간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처럼 편하고 친근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도 저를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하고 저도 며느리를 대할 때 선을 지키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친하면 선을 넘기 쉬우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까지 감싸주면 결국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돈 문제는 가족일수록 더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그동안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참고 넘어갔는데 그때그때 얘기했으면 이런 큰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며느리와 정기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 마시면서 서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얘기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고 저도 며느리한테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좀 불편해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도 배우고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74살이에요.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몸도 좀 불편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할 말은 하고 지킬 선은 지키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는 게 미덕은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애라고 생각해요. 며느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며느리 문제, 아들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에요. 둘째, 돈 문제는 절대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해요. 셋째,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 줄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넷째, 소통을 자주 하세요.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가능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겉으로만 좋은 척했다면 지금은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아들도 가정을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자상한 할머니였다면 지금은 당당하고 멋있는 할머니가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제가 왜 그렇게 돈을 아끼는지 알게 됐고 저는 며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결국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지금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가족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니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우리의 판단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저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손자, 손녀들 돌보는 일도 함께 해요.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때의 어려운 결정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길을 택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택하시기 바라요. 그 길이 더 힘들겠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